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발 상호 관세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우선 발표가 딱 되고 그거 보시면서 첫 느낌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고령이거든요. 예. 근데 판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예. 하나 화면에 전체 잡히지도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위로 7번째 랭크가 돼 있는데 모든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일일이 표기한 겁니다. 지금 저 패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도대체 상호 관세라는 게 뭐냐? 이미 예고됐던 거였어요. 교역 대상국이 매기는 품목에 대해서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관세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각국이 지급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이라든가 환율 정책, 부가세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 도대체 한국에는 왜 25%의 상호 관세를 매겼을까? 앞서 언론에서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은 좀 더 낮은 16% 정도를 예고했거든요. 예. 그런데 25%의 근거가 뭐냐? 한국은 한마디로 이제 기본 관세, 전 세계 미국의 교역 대상국을 매기는 기본 관세 10%에다가 비관세 장벽을 고려했더니 여기다 15%를 얹어서 그래서 상호 관세 25%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주요 국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중국 최대 이 수출국인 중국이 지금 34%. 예. 그리고 베트남이 46%, 우리보다 다소 높죠. 대만도 32%예요. 근데 유럽연합이 20%로 우리보다 좀 낮고요. 일본도 24%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높다 낮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 하나 분명한 건 뭐냐? 아, 지금까지 누려왔던 FTA는 이제 효력은 상실됐다. 예. 이제 무관세 장벽은 없어졌기 때문에 상호 관세로 인해서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우선 그 전에 이 관세, 상호 관세가 뭐 기본 관세와 개별 관세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는 이제 국가 명칭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녹색 선으로 돼 있는 게 뭐냐? 아, 비관세 장벽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내놓은 게 중간에 있는 그래프고요. 예. 노란색이 바로 상호 관세예요. 근데 봤더니 최저는 10% 관세율이 많게는 49%까지 관세를 매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기본 관세 플러스 최악의 국가, 최악의 국가로 분류된 위반국으로 분류된 기국.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상호 관세 25% 그나마 할인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악의 위반국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앞서 제가 이제 일본, 중국, EU를 포함해서 60여 개 국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최악의 위반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상호 관세 앞서 제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떤 관세 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국의 비관세 장벽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부가세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지만 미국은 부가세가 주별로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보조금을 주는 업종도 있지만 주지 않은 업종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환율 조작, 환율 관찰 대상국이긴 하지만 환율 조작했다라는 환율 조작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미국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준 요인을 마이너스로 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매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 관세국 대상은 한 20여 개 국가예요. 예. 여기는 상위 10개국, 무역적자 상위 10개국은 없고요. 가장 큰 게 영국,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 이 정도가 지금 한 20여 개 국가가 10% 기본 관세율이고요. 기본 관세 이외에 이제 상호 관세 나머지 한 40여 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FTA를 체결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좀 높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상당히 제로에서 이제 25%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관세는 어쨌든 이 4월 5일부터 부과가 되고요. 또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각각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 관세, 상호 관세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 관세가 10%의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 최악의 위반국이라고 60개 국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상호 관세를 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예. 이제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관세는 기본적으로 10%예요. 미국과 교역을 해서 이득을 얻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를 매깁니다. 예. 그런데 상호 관세는 뭐냐? 우리가 그러면 왜 25%냐? 우리가 그 기본 관세 10%에다가 앞서 비관세 장벽을 고려했더니 15를 더해서 2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호 관세는 25%.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 관세 국가예요. 4월 5일이 아니라 4월 9일부터 네. 우리는 관세 적용을 받고 기본 관세라는 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세가 거의 10% 내외로 낮게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뭐 콜롬비아 그리고 사우디아 같은 국가들 굉장히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미국과 교역량도 적지만 만약에 여기 관세를 높게 부과할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수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본 관세국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관세국은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상호 관세는 10% 플러스 알파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 34라든가 EU가 20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상호 관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월 9일부터 관세가 발효되는 거고 이제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기본 관세국은 4월 5일부터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관세국이랑 상호 관세국이 나눠져 있고 맞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어느 정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면 관세가 괜찮다 싶은 국가들에게는 기본 관세 기본 관세. 10%,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60개 국가는 상호 관세. 이건 9일부터 5일부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리는 다 됐고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우리 미국이랑 관계가 좋잖아요. 무역도 잘해왔고 FTA도 맺어왔고. 근데 왜 한국을 계속 이렇게 뭐 최악의 워스트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말하는 걸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캠페인으로 내세운 이거예요. 네. 메가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한번 미국을 제조업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세계 최고 시장, 전 세계 GDP의 4분의 1, 4분의 1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해왔지 예. 50여 년 동안 미국을 잘 우려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으로 해서 무역 흑자를 얻어가는 상대국이라면 앞으로 미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채용해서 제품 만들어라. 그러면 관세 없다. 노텍스라는 겁니다. 노테리프라는 거고 그러나 지금처럼 이걸 뭐 캐나다, 멕시코로 우회한다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상호 관세 부과를 이유로 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어요. 일단 이 관세에 어차피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조업 부활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망했어요.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다 망합니다. 러스트 벨트라는 말은 자동차 공장이 이제 녹슬어서 가동이 안 된다, 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거길 다시 이제 이 지금 동맹국들, 교역 상대국의 돈으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하기에 앞서서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다라는 그 주장을 다시 반복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미 FTA 때문에 저희는 관세가 없는데 또다시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첫 이제 의회 입성하면서부터 백악관 입성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연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미국의 한 4배 정도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근거 없다고 우리 산자부 장관까지 가서 굉장히 해명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 주장의 이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 최고국 대회라고 해서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된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국가들
이제 매기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수치에 얼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이기 때문에 양국의 수출 수입 품목 대부분 제로입니다. 예. 관세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어쨌든 미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높다라는 좀 부각을 시켜서 미국 기업들이 받는 상대적 이익을 부각시켜서 앞으로 협상력, 양자 협상을 통한 이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동안 관세 없이 수출했던 그러니까 이제 한미 FTA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요구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일정 부분 압박용이기도 합니다. 품목별로 좀 얘기도 해볼게요.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품목에서 빠졌고 의약품 반도체도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상호 관세라는 게 이제 보편적 관세고 이제 25%라고 하면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25% 맞았기 때문에 예. 혹시 25 플러스 25 그러니까요. 최고 50%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간으로 4일 자정, 2일 자정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만에 하나 상호 관세 25%가 더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차 가격 1.5배가 뛰는 거예요. $10,000 했던 것이 갑자기 $15,000가 뛰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발표에서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앞으로 부과될 반도체 의약품과 같은 이 품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는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향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트럼프는 정말로 세밀하게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투자 카드 이제 이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게 또 다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끝나도 끝난 건 아니다. 왜냐 대만도 지금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TSMC가 뭐 굉장히 그렇죠. 14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현대차가 31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따봉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다가 이처럼 뒤통수를 때리는 전략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투자를 한 게 맞나? 투자 시점 좀 늦춰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방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좋은 기류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예. 미국인들이 최악의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고전 속 놀부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고전의 교훈은 권선징악, 늘 놀부는 새드 엔딩이에요. 지금 보면 미국의 공장 지어라, 미국인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정책으로 이민자 내쫓았어요. 그리고 남이 영토, 해안까지 지금 넘보고 있어요. 심지어 전쟁 중인 국가 광물자원까지 챙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서워서 피하나요?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래서 인근 국가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예. 발끈하니까. 왜냐? 직접적으로 거기 하면 원유하고 자동차 가격이 바로 오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인도 반발이 심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하다. 물가가 우려된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에세이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3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률이 높았어요. 3% 가까이, 2% 중후반대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 물가는 오히려 3%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에세이 공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높였고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까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어떤 이번 관세 정책이 해방의 날이 아니라 이것은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안덕근 장관이 직접 가서 하워드 장관도 만나고 우리는 FTA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치를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대응해서 이런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9일부터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종의 협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60개 국가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우리 받기 전에 빨리 뭔가 예. 협상 통로를 마련해야 될까요?
트럼프의 주가만 더 올라가야지 거의 먹힐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9일 이전까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 관세 면제가 어렵다면 관세율을 조금씩 좀 낮추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리고 무역 적자 해소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많이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차 31조, 예. 대한항공은 48조예요. 여객기 엔진 사드리겠다라고 구매 계약했어요. 근데 정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민관이 함께 정말로 우리가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까지 왔었잖아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미 일본과 대만이 손들었어요. 저희 하겠다라고. 그럼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게 경제성이었는데 경제성도 세 개 국가가 배치장을 맞들면 조금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렛대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일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도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더 많은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년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이걸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그럴 거예요.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이 똘똘 뭉쳐서 반격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WTO 이재개와 같은 다자간 이제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미국과 중국 우리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이 둘 국가에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출선을 좀 다변화하고 또 공급망을 유연화하는 그런 이 구조적인 이제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